끝내 사과는 안 하고 가는구만. 안 하시고 가는구만. 씁쓸합니다라고 하셨고 인스티즈 익명님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인생을 뺏어가 버리고 너무 편안히 가셨네요. 끝까지 사과도 없이 납부할 돈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너무 편하게 살다 갔다 라고 했습니다.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네. 사이자 안으로 본격 고구마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끼는 우리 댓글로 남기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들고 있습니다. 한땀한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진행하는 김기아.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정은입니다. 우키행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저는 좀 못 지냈죠. 아, 왜 못 지냈습니까? 나 몰랐는데. 제 인생에서 코로나와 가장 가까운 맞다. 근접했던. 근데 제가 그때 최초공개에서 코로나 밀접 접촉 때문에 자가격리를 잠깐 며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밀접한 건 뭐냐. 아니 얼마나 밀접하길래 어떻게 밀접하면 얼마나 농밀하게 접촉을 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일단 너무 뭐 이렇게 메일이나 댓글로 걱정들을 해주셔서 감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같이 취재를 한 촬영 기자가 이제 저랑 취재하고 3일 뒤에 확진이 됐어요. 근데 같이 취재를 하면서 같이 진짜 가까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계속 붙어 다니고 계속 얘기도 하고 정말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번에 백신의 위력을 조금 실감했어요. 약간 그 백신이 전파력도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접 접촉이었어. 그렇지, 마주보고 밥 먹고. 근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확진된 분도 물론 그분도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이 됐겠지만 경증이어서 집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돌파 감염 뉴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불안이나 회의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제가 겪어보니까 확진이 될지언정 이게 크게 큰일로 번지는 데는 백신이 분명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 선에서 끝났는데,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요새 위드 코로나 하다 보니까 주변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조심해도 나랑 접촉했던 사람이 며칠 뒤에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나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실감했죠. 뭐 소설가 분도 그래서 검사 받았다며. 무슨 실례야. 진짜. 그때 같이 그렇지. 취재.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예견하고서 사람을 조심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 네. 옥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와더더미 오기정입니다. 옥기자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오기자는 계속 그 통신사들을 그만해. 두들겨 패고 있던, 돌아가면서 두들겨 패고 있던데. 해야지. 주먹 안 아프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 개 남았어요? 네. LG 플러스도 옥승사자네요. 두들겨 팼대? 옥승사자. LG 플러스도 두들겨 패고. 그쵸. 출연도 하셨던데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네. 나는 아직 배가 고프군요. 아니 근데 그거 대기 구독자님이 제보해 준 거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 얘기할까요? 얘기. 얘기해줘. 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이제 대들기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저한테 메일로 되게 짧은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어봤더니 그 본인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리점을, 그러니까 대리점 판매점 뭐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당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그게 막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고 뭐 그러니까 통신 그 유통하시는 그 유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는 커뮤니티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LG 플러스에 가입할 때 디즈니 플러스 가입 막 강제로 시킨 거지? 안 하면은 가입 안 되고 아니면 그냥 뭐 가입 안 한 채로 이제 넘기면은 대리점에서 임의로 막 그 가입시키고 막 이런 그런 정말 게 있었는데 양아치 같은 행태 대기업답죠. 진짜 완전 그거는 문제가 컸죠. 근데 어쨌거나 그분의 최초 제보 덕분에 알게 됐지. 알게 된 거죠. 네. 아 그랬어? 네.
앞으로도 이 통신 관련 제보 오기정 기자에게 해주면 오기정 기자가 둘게 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듣고 무슨 아무튼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낭만적이네요. 조명, 온도, 습도. 대기기에 좋은 습을 기다리셨다면 오늘도 구조알 잊지 마세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녹화 날에 갑자기 전두환 죽었어요. 사망. 전두환이 사망해서 이거 잠깐 우리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노태우를 했는데 전두환은 그냥 보낼 수 없지. 그렇죠. 그 네이버에 KY님께서 끝내 사과는 안 하고 가는구만, 안 하시고 가는구만 씁쓸합니다라고 하셨고, 인스티즈 익명님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인생을 뺏어가 버리고 너무 편안히 가셨네요. 끝까지 사과도 없이 납부할 돈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너무 편하게 살다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댓글. 근데 이렇지 않은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정렬욱 기자가 그 네이버 댓글 보시죠. 네이버의 HPLA 땡땡땡님이 전두환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군사 독재자 같았으면 고의로 나라를 못 살게 만들어 국민을 거지로 만든 후에 선심 쓰듯이 세금으로 돈 뿌려 인기 유지하며 헌법 고쳐서 영구히 집권했을 거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중산층을 만들었고 젊은 나이에 절대 권력을 평화롭게 넘겨주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MECS 땡땡땡님이 광주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많은 자기 목소리 내는 당파로 나뉘어진 혼란한 사회를 강한 리더십으로 안정되게 정치하셨다고 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좀 강하게 하더라도 정치는 안정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놈 저놈 다 떠들고 싸우고 나라 분란시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아무튼 공과 실은 명확합니다. 할 만큼 하셨습니다. 고이 잠드십시오. 네. 어떻게 온도차가 많이 다른 댓글이에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이 댓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신료 내시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놀라웠어요. 이게 민정기 전 비서관이라고 이제 그 측근 전두환 측근이 있거든요. 전두환 일당이라고 볼 수 있죠. 집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집사 역할하는 분인데 민정기 전 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는 취재진이 딱 물어봤어요. 전두환 씨가 사망 전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남긴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더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언성을 높였대요. 질문하는 뜻이 광주 당시에 전 씨가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하고 발포 명령한 거 아니냐, 사죄하라 이거 아니냐.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부대 어떻게 지휘했고, 이거 초딩끼리 싸울 때 하는 스타일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집단 발표했는지 그걸 적시한 다음에 너 몇 시 몇 분 못 쳤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냐 믿고 거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그래. 이건 무조건 사죄하라고 이게 질문이 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팩트를 잘 모르시네요. 5.18 때 전두환이 광주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뭐 전두환 씨 사망을 누구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여기는 뭐 별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언론사에서. 하여튼 오늘 그거 가지고 아주 나라가 아주 좀 시끄러웠죠. 어떤 대선 후보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르신 뭐 가셨는데 조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분위기 싸하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두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노태우보다는 뭐 의견이 그래도 뭐 이런 댓글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았는데, 저는 5.18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몇 번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는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 고 김근태 선생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아서 제가 기자 되기 전에도 교류를 하다가 저 기자 됐다고 저녁에 이렇게 밥도 한번 사주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얼마 안 있다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고문 후유증 때문에 사실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김근태 선생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은 혹시 20, 30대 유권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85년에 이분이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39살에 남영동, 우리 영화 다 보셨죠? 많이들. 남영동 그 512호에서 그 박종철이 같은 층 500 몇 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같은 층에서 이제 2년 뒤에 돌아가시는데, 그에 앞서 2년 전에 거기서 고문을 당하시고 끔찍하게 정말 끔찍하게 고문 당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법정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냥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매일. 전기 고문을 주로 하고 물 고문은 전기 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9월 4일 각 5시간씩 2차례 물 고문을 당했고 5일, 6일 각 한 차례씩의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좀 줄여서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날이다. 이런 협박을 가하면서 2차례 전기 고문을 가했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가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 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진술을 하셨고 또 나중에 남영동이라는 책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기록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남영동이 또 영화로 나왔죠. 이런 일들이 뭐 김근태 선생만 당했겠습니까? 저는 전두환은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댓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많어. 이걸 독재자를 그리고 군사반란으로 정권 잡고 시민들 집단 학살한 사람을 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정치학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는 해요. 여기서 나온 대로 아프리카 독재자들하고 한국의 독재자들을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정말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말 폭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독재자들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집권을 해서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다. 뭐 이런 비교는 해요. 이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개발 독재라고 합니다. 근데 개발 독재도 그 폭력의 양상이 그렇죠. 뭐 우리 그때 차지철이 11.6대 그랬잖아. 캄보디아는 뭐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리 딱 1,000명만 죽이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학술적인 뭐 비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김근태 선생 같은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이런 포갑적인 정권에 맞서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결국은 고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김근태 선생도. 그래서 그 폭력의 강도가 완화된 측면이 있죠. 국민들의 어떤 수준 높은 민도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때문에 네. 이거를 무슨 뭐 큰 그림을 갖고 잘해보려고 했던 위대한 뭐 아주 좀 터프한 이렇게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낭만적 묘사는 양반이고 이순자 씨는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이요? 아니 19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그런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민들의 수준이 곧 정치의 수준이고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이렇게 막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외신 제목들 한번 쭉 주요 외신들을 갖고 와봤어요. 근데 외신들은 굉장히 뭐랄까 깔끔하고 깔끔하게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 The Guardian 어느 나라 거죠 이게? 프랑스 건가? 영국. 영국의 Guardian지는 Former South Korean Dictator 영어로 독재자라는 뜻이죠. 딕테이터. 딕테이터가 영어로 독재자가 아니고요. 독재자가 영어로 딕테이터. 맞네. 바뀌었네. 전두환 dies aged 90. 한국의 전 독재자 전두환 90대 사망. 로이터는 다 아시죠? Former South Korean Military Dictator. Military Dictator 군부 독재자라는 뜻이죠. 전두환 dies at 90. 한국의 전 군부 독재자 전두환 90세 사망. 뉴욕타임스 전두환 ex-military dictator in South Korea dies at 90.
이것도 이제 전 군부 독재자라고 딱 쓴 거죠. 네. 그리고 The country's most vilified former military dictator. He seized power in a coup and ruled his country with an iron fist for most of the 1980s. 네. 그러니까 이제 철권 통치. 이 나라의 가장 빌리파이드 됐던 앞에서부터 하면 가장 욕먹었던 포머 밀리터리 딕테이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 군부 독재자가 시즈드 파워 힘을 잡았다. 이너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룰드 히스 컨트리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했다. 통치했다. 무엇으로? 아이언 피스트로 철권으로. 철권 아시죠 여러분? 게임 철권 테켄. For the most of the 80s 80년대 대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P 통신은 엑스 사우스 코리안 스트롱맨 천두환 다이스 앳 에이지 90. 이거 이제 한국의 전 독재자 이제 90세 나이 사망인데 옛날에 그 박근혜가 이제 이 대통령 됐을 때 박근혜를 표현할 때 타임즈에서 스트롱맨스 도터라 했잖아요. 그때 스트롱맨이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AP 통신에도 지금 여기가 전두환 같은 사람을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트롱맨 그게 무슨 강력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스트롱맨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막 그때 그 난리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전두환을 스트롱맨이라고 하더라. 근데 다 진짜 하나같이 이렇게 다 독재자라고 썼네요. 아무튼 외신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전두환 씨라고 바꿔서 다시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KBS 속보는 깔끔했어. 전두환 사망.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건 카바 칠 수 없는. 국가장 얘기 안 나오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이걸 보더라.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막 조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거에 좀 카바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남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추징금 어떡할 거야? 959억인가? 그 지금 체납한 세금도 얼마인데요. 그게 지금 가족들이 지금 전재국 씨가 뭐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나요? 이거는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갖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뭐 전두환 씨가 뭐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사과했다. 여러 차례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이제 근거가 이거예요. 백담사 행을 앞두고 서울 영희동 자택 앞에서 80년대 88년 33년 전 오늘이래요. 이 날짜 오늘인가 봐요. 88년 11월 23일이네 진짜.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진상과 성격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비극적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후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백담사에 가요. 근데 뭘 했습니까? 진짜 어이없네. 이거 광주 사태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광주 사태라고.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태. 광주 사태.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89년에는 뭐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상처가 아물기 전에 건드리면 다시 커져서 치유가 어려워진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문제가 남긴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디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튼 뭐 얘기가 뭐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과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그러니까, 의중을 헤아려야 되는. 그게 사과입니까? 그건 사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자기가 했던 걸 부인하고 그러면서 사과를 거의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사과했던 더 명확한 건 뭐냐면 자기 회고록을 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직접 겪은 건 매우 적다. 왜냐하면 5.18 사태에 관해 여기 사태라고 하네. 내가 한 일, 직접 겪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5.18 사태의 발단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습니다. 참. 정말 사과도 안 하고 저는 명복을 빌고 싶지 않아요. 네. 저승에 가서라도 꼭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전두환 씨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코너 홍성희 기자가 출연해서 지금 우리를 더 빡치게 하는 경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